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분 수학의 권수표 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수열을 만들 때 이전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서 만든 수열,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쵸? 등비수열과 또 등비수열의 아주 독특한 성질인 등비중항에 관한 성질도 배워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뭘 해볼 거냐면 이 등비수열을 갖다가 더 해볼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을 기억하고 있고 이 공식 안에 주어진 문제에서의 정보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찾아내는 결과까지 여러분들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재 134페이지를 펴고 자,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또 등비수열만이 갖고 있는 등비중항의 성질들에 대해서 배워봤고, 오늘은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면 되는 거야. 자, 먼저 어떠한 수열 AN이라고 해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라고 해보죠. 등비수열이고요. 지금 여기서 공비가 이렇게 R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지금 1번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지금 필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더해가지고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한 이 값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게 두 번째 항이 될 테고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두 번 곱한 게 세 번째 항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n-1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2번 곱한 거, 최종적으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더한 형태가 되겠죠. 그죠? 즉 이만큼을 다 더한 값을 내가 찾고 싶은 거야. 그런데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 전체 수열의 합에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 공비를 한번 곱해 봅시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씩 곱할 거예요. 공비를 한 번씩 곱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A1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했으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A1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안 쓰고 한 칸 옆으로 밀어가지고 쓸게요. 요렇게 밀어가지고 A1 곱하기 R 이렇게 써볼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하면 얘는 A1 곱하기 R에다가 R을 또 한 번 곱하니까 R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A1 R n-1 플러스 그죠? 얘가 한 칸씩 밀려서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1 곱하기 R의 n 이렇게 되겠지. 모든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항을 갖다가 빼볼 겁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Sn에서 R을 곱한 RSN을 빼보는 얘기예요. 그러면 A1은 그대로 A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신기한 게 뭐냐면 위 아래가 같으니까 다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죠? 없어지면서 맨 마지막엔 아무데도 없는 데서 A1 곱하기 R의 n승을 뺀 거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마이너스 A1 R의 n 이렇게 남아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뭘 구하고 있냐면 Sn 요 값이 얼마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얘를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Sn으로 묶어볼게요. Sn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1-R 이꼴 얘는 A1으로 묶을게요. A1으로 묶으면 1-N의 R 이렇게 되겠죠. R의 N승 되겠죠. 아까 누누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누구라고요?
전체 합 n번째 항까지의 합 SN이 궁금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 1-r을 양변에 나누면 최종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N은 1-r 분의 A1 곱하기 1-r의 n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했네요.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항 등비 수열의 합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모는 1 공비 분의 지금 첫 번째 항 곱하기 1 공비의 n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등장했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은요, 그죠? n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1-r 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r의 n승. 근데 요렇게 해서도 상관없고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씩을 곱해가지고 r-1 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썼을 때 좋은 경우는 언제냐면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쓰면은 분모 분자가 다 양수가 돼서 뭐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나오고 요 두 번째 경우는 1보다 r이 클 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요 경우가 뭐예요? 요 경우 r이 1일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r이 1일 때? 자,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요.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1 계속 이렇게 모든 항이 1인 요런 수열 있죠. 이런 수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수열은 우리가 배운 수열 중에 수열로 구분하면 뭘까요? 등차 수열이랑 우리는 지금 등비 수열을 배웠는데 얘는 등차 수열이 될까요? 또는 얘는 등비 수열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얘는 모든 항이 똑같은 요런 항 등차 수열일까요? 등비 수열일까요? 정답은? 자, 보면 등차의 개념으로 보면 얼마씩 더해서 만든 거예요? 플러스 0씩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얘는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얘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등비 수열 될까요? 얘는 계속 어떻게 곱하기 1씩 해서 만든 수열이기 때문에 공차가 1인,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수열은 등차 수열도 되면서 등비 수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n개를 만약에 내가 다 더해 볼 거야. 지금 A1이랑 A2인데 A2가 사실은 A1이랑 똑같고 A3도 A1이랑 똑같고 계속 모두 다 A1인 이런 애들 n개를 더해 볼 거란 말이죠. 즉 뭐예요?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지. 이런 거는 그냥 A1이 n개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 굳이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다가 넣지 않고도 쓸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아주 독특한 경우 공비가 1로서 상수 수열이라고 하는데 공비가 1로서 지금 모든 항이 서로 같은 수열은 그냥 단순히 첫 번째 항이 n개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의 문제는 거의 여러분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공비는 1이 아닌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접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요 공식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끊겼지? 잠깐만, 이 영상이 끊겼어. 자, 문제 8번을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쵸? 첫 번째 항이 얼마? 첫 번째 항이 2래요. 그죠? 그리고 공비가 얼마? 뭐야? 이게 뭐야? 첫 번째 항이 2래요. 그리고 공비가 얼마? 3분의 1. 첫 번째 항부터 몇 항까지? 제 5항까지 더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5가 되겠네요. 자, 이때 등비수열의 합 5항까지 합을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구하면 돼요? 1-r 분의 그죠? 첫 번째 항 1-r의 n승 이게 공식이니까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1-r이 얼마예요?
3분의 1이고요. 그쵸? 첫 번째 항이 얼마? 2. 1 마이너스 3분의 1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은 3분의 2가 될 테고요. 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의 5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43분의 1이네요. 그쵸? 계산하면 3분의 2 분의 2 곱하기 243분의 243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면 2 곱하기 243 232가 되겠죠. 그죠? 232 네. 242 곱하기 2분의 3 역수로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자, 약분할 거 약분할게요. 그러면 3 약분하면 81 될 테고요. 242랑 2랑 약분하면 121 되겠네요. 따라서 미안합니다. 나 오늘 왜 이러지? 얘랑 이렇게 약분해야 되겠죠? 200, 121 그러면 81부터 81분의 242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 됩니까? 약분 안 되죠. 81은 소인수분해하면 인수가 3밖에 안 되고, 그죠? 242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81분의 242 이렇게 계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보면요. 9번은 여러분들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지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면 좀 쉽게 보이려나요? 자,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 2의 8승분의 1이에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의 7승분의 1이고요. 세 번째 항은 2의 6승분의 1입니다. 네 번째 항은 2의 마이너스 2의 5승분의 1이에요. 그죠? 자, 가만 보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공비가 뭐란 얘기예요? 공비가 음수란 얘기지, 그치? 공비가 음수란 얘기죠.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2의 8승분의 1이 2의 7승분의 1 되고 2의 7승분의 1이 2의 6승분의 1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2씩 곱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공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다 구했다. 그죠? 첫 번째 항이 2의 8승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이면서 그러면 1은 몇 번째 항일까요? 왜냐면 나는 이걸 구하려고 하면 지금 전체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지? 1 R 분의 A1 1 R의 N 첫 번째 항이랑 공비는 구했는데 요걸 모르니까 얘가 뭔지를 구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얘를 일반항으로 표현해 볼게요.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1 곱하기 R의 N-1승이고 A1이 2의 8승분의 1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의 N-1승이니까. 그죠? 자, 이때 내가 궁금한 게 뭐? 1이 되는 거. 1이 되려면 2의 8승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에서 n이 얼마야 돼요? n이 얼마여야지만 곱해서 1 되는 거예요. n에다가 9를 넣어야겠죠. 그쵸? 즉 얘는 뭐란 얘기야? 얘는 9번째 항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총 합은 2의 8승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9승 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요거를 좀 갖고 올게요. 요걸 우리가 지금 계산할 게 요만큼이죠. 자, 요만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얘는 1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돼 가지고 얼마? 3분의 그죠? 2의 8승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9승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구승이면 마이너스 512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또 플러스 돼가지고 513이 되죠. 그죠? 513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면요. 약분 되나요? 약분 되네요. 3이랑 513은 약분 되네요. 171 그죠? 그러니까 2의 8승분의 171이 되겠네요. 2의 8승이면은 128인가요? 128인가요? 아니죠. 256이죠. 256분의 171 이렇게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은 조금 이제 또 복잡해졌네요. 그죠?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자, 기본적으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 45래요. 그죠? 그러니까 네 번째 항까지가 45고, 그리고 여덟 번째 항까지가 얼마냐면 765랍니다. 자,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r-1 분의 그죠?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4승-1 얘는 r-1 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8승-1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면 여기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인수분해? 뭐로 인수분해 돼요? 얘는 인수분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r의 4승 플러스 1, r의 4승 마이너스 이렇게. 근데 보면 지금 a1 r의 4승 마이너스 1 나누기 r 마이너스 1 a1 r의 4승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요만큼이 S4잖아. 그죠? 즉 얘는 뭐야? 얘는 지금 r의 4승 플러스 1 곱하기 S4랑 같네. 다시 쓰면 S4가 얼마였어요? S4가 45였잖아요. 최종적으로 765는 45 곱하기 r의 4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즉 r의 4승 플러스 1은 45분의 765 5로 약분하면 5, 9, 45 153 또 약분되죠. 9로 약분하면 1, 9는 9 63 7, 9, 63 17 이렇게 되네. 즉 17 이꼴 r의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즉 r의 4제곱은 16이네요. 그러면 r은 2가 되거나 r은 마이너스인데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항이 양수래 양수. 공비가 음수면 양수 음수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곱할 때마다 양수 됐다가 곱할 때마다 음수 됐다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얘는 탈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비가 2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공비가 2인 걸 갖다가 뭐 어디든 집어넣으면 여기다 넣든지 여기 뭐 아래다 넣든지 근데 위에 식이 좀 더 작으니까 위에 식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을 찾을 수 있겠죠. 그쵸? 어떻게? 45는 A1 곱하기 2의 4승 마이너스 1 나누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예요? 15 A1이 돼서 A1은 3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찾았습니다. 첫 번째 항이 3, 공비가 2니까 그죠? 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3, 공비가 2니까 10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S 10은 2-1 분의 3, 2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분모는 뭐 1이니까 안 써도 상관없죠. 그렇죠? 3 곱하기 1024 마이너스 1 즉 3 곱하기 1023 얼마요? 3000
69가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11번은 자, 보세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뭐냐면 자, 여기 부분. 자, 얘의 뜻은 첫 번째 한 가지의 합을 표현한 거죠. 그렇죠? 첫 번째까지의 합은 당연히 첫 번째 항만 들어있으니까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나 첫 번째 항이나 값이 같겠죠. 그렇죠? 이건 너무 자명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 자, 보면 얘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러면 Sn-1은 얘는 n-1번째 항까지의 합이란 얘기예요. 당연히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그 전 항까지의 합을 빼내면 맨 마지막 n번째 항만 남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S3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여기까지 더한 거잖아요. S2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요. 따라서 S3에서 S2만큼을 빼면 그죠? 그럼 빼면 요만큼 다 날아가고 뭐가 남는 거예요? 맨 마지막 한 세 번째가 남는다는 거잖아요. 이와 똑같이 SN은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Sn-1은 어디까지? 지금 n-1번째까지의 항이니까 합이니까 이 둘을 뺀다는 얘기는 얘는 다 같이 빠지고 뭐만? 맨 마지막에 있는 n번째 항만 남는다는 이런 의미죠. 자, 얘를 이용하면 문제에서 지금 다음과 같이 합에 대한 식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찾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n번째까지의 합에서 n-1번째까지의 합을 빼면 마지막에 있는 n번째의 항이 나올 테니까 n번째 항에 대한 얘기가 일반항이잖아요. 그쵸? 자, 쓰면 sn이 얼마였어요? 3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고 거기서 n-1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요 n 자리에다가 n-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3에 n-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3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 없어지고요. 그쵸? 3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에 n 3에 n으로 묶으면 3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2 곱하기 3의 n 요게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죠. 자,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생겼으면 얘는 등비 수열이 됨을 보이래요. 그리고 그 공비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어떤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등비 수열이 된다는 얘기는 그죠? n번째 항과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 n이 1이면 첫 번째 항분의 두 번째 항이고 n이 2면 두 번째 항분의 세 번째 항이고 n이 100이면 100번째 항분의 101번째 항이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전 항과 다음의 항에 요 b가 일정하기만 하면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일정한 b 요 녀석을 뭐라고 그러고 얘를 공비라고 하고 그죠? 자, 그러면 an과 an 플러스 1 자리에다가 각각 수를 넣어봅시다. an이 2에 2 곱하기 3의 n승으로 생겼으니까 an은 2 곱하기 3의 n승 다음 항은요.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 넣으면 되죠.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할 거 하고 2 약분하고 3의 n 약분하면 뭐 남아요? n은 3만 남네요. 얘가 답이 3이 되겠죠. 그러니까 n이 1이건 2건 100이건 1000이건 항상 이전 항과 다음 항의 b가 3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예요? 등비수열이죠. 어떤?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 단어를 잘 처음 접해본 친구 있을 텐데 이 복리의 마법이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 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돈을 넣었어.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이자도 내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 다음 해에 이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110만 원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110만 원 자체에 또다시 이자가 발생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예제에 있는 이 문제는 막 문자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요즘 어디 가서 그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 넣는다고 해서 이율이 뭐 높지가 않아. 1%에서 뭐 2%뭐 사이에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아주 파격적으로 연이율을 10% 준다고 해볼게요. 이런 은행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0%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매년 초에 금액 A1이라고 하면 또 이해 못하지, 여러분들.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00만 원. 100만 원. 됐죠? 자, 100만 원? 너무 큰가요? 너무 큰 돈인가? 10만 원 해보자. 10만 원. 좋아, 10만 원. 1년에 10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10년 동안 넣으면 얼마가 될까라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넣으면. 우리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10만 원씩 10년을 넣으면 원금을 얼마 넣은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 넣은 거예요? 10만 원씩 10번 넣은 거니까 100만 원 넣은 거겠죠. 100만 원 넣은 거에 연이율이 10%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그지? 100만 원을 넣었을 때 이자가 얼만큼 발생할까요? 뭐 연이율 10%라고 했고 내가 10만 원씩 10번 넣어서 100만 원 넣었으니까 뭐 한 10만 원은 어디께쯤에 이자가 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복리라고 하면 아주 이 강력한 복리의 마법이 있다고요. 볼게요. 자, 처음에 내가 첫 해에 10만 원을 넣었어요. 10만 원을 넣었는데 그럼 걔가 1년 뒤에는 연이율이 10%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붙은 거예요? 만 원이 붙었겠지, 그치? 1년 뒤에는 봐봐. 10만 원에다가 내 원금 100%에다가 10%까지 더 붙은 거니까 10만 곱하기 1.1이 되겠죠. 이자가 10% 붙었다는 거는 내가 가진 돈의 110%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1.1이죠. 자, 1년 뒤에는 내가 넣은 10만 원이 10 곱하기 1.1이 돼 있다고. 자, 그럼 2년 뒤에는요. 다시 이 돈에다가 10% 이자가 붙을 거니까 얼마? 곱하기 1.1 해서 2년 뒤에는 10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10년을 넣으면요. 10년을 넣으면 첫 번째 해에 넣었던 내 돈 10만 원은 얼마가 되어 있겠어요? 10만 원 곱하기 1.1의 10승이 됐겠죠. 10제곱이 되어 있겠네요. 자, 1년 뒤에 나는 그냥 10만 원만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10만 원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넣은 10만 원은 10년 뒤에 보면 이자가 몇 번 붙었겠어요? 1년 뒤에 넣었으니까 첫 해 거 빼고 붙을 거니까 9번 붙었겠죠. 10만 원 곱하기 1.1에 9제곱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째 넣은 돈은 맨 마지막에는 10만 원을 넣고 이 10만 원을 1년만 뒀다가 다시 뺄 거니까 그지? 10 곱하기 1.1이 되겠지. 자, 가만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수열들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네, 등비 수열. 맨 마지막에 요 녀석이 10 곱하기 1.1. 그러면 그 전에 거는 뭐겠어? 10 곱하기 1.1의 제곱, 1.1의 세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공비가 얼마? 1.1이 공비인 등비 수열을 이루겠네요. 나는 맨 마지막에 인출할 때는 이 전체 금액을 다 찾을 거니까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를? 첫 번째 항이 얼마고? 첫 번째 항은 10 곱하기 1.1이고 공비는 1.1이고 몇 년 넣은 거니까 10년 넣었으니까 전체 항의 개수는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찾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찾는 금액은 1.1 마이너스 1 분의
첫 번째 항 10 곱하기 1.1 곱하기 얼마? 1.1에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찾겠죠. 그죠? 여기 요 10이 횟수죠, 횟수. 그죠? 자, 얘를 다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얘는 0.1 분의 10 곱하기 1.1은 11이에요. 곱하기 1에 10승이 얼마일까요? 1의 10승이 1의 10승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요.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1.1의 10제곱이 2.5937 막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약 2.6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5937 어쩌고니까, 그지? 그러면 2.6 빼기 1이니까 1.6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0.1, 1.6 약분하면 11 곱하기 16이 돼서 얼마? 176. 맨 마지막에 10만 원씩 10번 넣어서 10년 뒤에 찾으면 176만 원이 찾아진다. 이자가 76만 원이나 붙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2번 문제를 보면 연이율이 2%라고 했어요. 그렇죠? 1년마다 복리를 주고요. 매년 얼마 넣을 거냐면 30만 원씩 넣을 겁니다. 몇 번? 10번. 자, 그러면 첫 번째 30만 원을 넣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30만 원 넣으면 1년 뒤에는 2%가 붙으니까 곱하기 1.02, 그지? 2년 뒤에는 또 여기에 1.02가 붙으니까 제곱, 3년 뒤에는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넣은 게 10년 뒤가 되면 이자가 몇 번 붙은 거예요? 10번 붙었겠죠. 자, 두 번째 넣은 거는요. 두 번째 넣은 거는 내가 적금을 처음 넣기 시작하는 후로부터 1년 뒤에 넣은 거니까 얘는 이자를 몇 번밖에 못 받아? 얘는 이자를 9번밖에 못 받겠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넣은 애는 이자를 8번밖에 못 받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10년째에 넣은 돈은 연초에 넣었다가 년 말에 빼게 되는 거니까 이자를 1년치 거밖에 못 받아서 30 곱하기 1.0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각각의 것들이 다 수열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냐면 지금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죠. 얼만큼 차이 나는 거라고 했어요? 공비가 1.02씩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최근의 항을 초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지? 첫 번째 항이 30 곱하기 1.02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공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2가 되는 거고 전체 항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10년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R-1, 1.02-1 분의 첫 번째 항 30 곱하기 1.02, 그치? 곱하기 공비 1.02의 항의 개수 10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2 마이너스 1은 얼마? 0.02가 될 테고요. 그런 다음에 30 곱하기 1.02는 30.6이 되겠네요. 그렇죠? 곱하기 그런 다음에 1.02의 10제곱을 뭘로 계산하기로 했습니까? 1.2로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1.2 마이너스 1 해서 0.2가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10이 돼서 얼마 되는 거예요? 306만 원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30만 원씩 10년 넣으면 원금이 300만 원이 되고 연이율이 2%이기 때문에 복리로 계산 안 하고 그냥 300만 원에 2% 하면 6만 원이잖아. 그지? 그러면 왜 복리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맨 마지막에 원금에다가 이자를 곱했을 때랑 똑같이 나올까요? 이거는 얘가 너무 오류가 심한 거야.
1.02의 10제곱을 단순하게 1.2로 계산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아마 반올림을 했을 거예요. 이 반올림 값이 너무 커서 오류가 엄청 심하게 나올 거예요. 심지어는 306만 원이 아니라 뭐 좀 더 많겠죠, 그렇죠? 근데 계산을 용이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만약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지금 단순하게 그냥 2%만 곱했을 때 띡 나오게끔 이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겠죠?